자, 잠깐 정리만 하고 볼게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은 딱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는데 B라는 지역이 특별히 얘가 막 가열이 막 되더니 공기가 막 올라가 버린다? 올라가 버려. 여기 B 지역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사라지잖아. 여기 있던 공기가 사라지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야. 저기압이란 말이 뭐야? 기압이 낮다라는 거잖아. 기압이 낮다. 기압이 뭐냐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기압이 떨어지는 저기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저기압이 되는 순간 반대쪽은 무조건 고기압이 되는 거야. 얘보다는 압력이 높을 테니까. 이래요. 고기압은 얘 때문에 어부지리,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얼마 이하가 저기압이야 또는 얼마 이상이 고기압이야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이상이 작다 크다. 예를 들어 쌤 같은 거죠. 쌤이 너희들과 만나고 있으면은 되게 크잖아. 하지만 거인을 만나면 작잖아. 상대적이라는 거지. 별로 좋은 예능 같지 않은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쌤은 막 거인이야. 엄청 거인이야. 근데 이제 쌤이 또 어떤 다른 보통의 사람들 만나면 소인이죠. 그래서 소인 그래요. 옛날에 태어났어요. 소인 그렇습니다. 저기압. 자, 얘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된다. 상대적이란 말 뜻이 여기서 나와 있어. 상대적이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책에도 적혀 있나요? 쌤 책에만 나와 있지. 그죠? 안 나와 있죠? 자, 고기압과 저기압은 우리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다가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값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값이다 쓸까? 상대적인 값이에요 라고 써놓자. 상대적인 값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고기압은 공기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두 글자로 바람이 분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바람이 분다. 그래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람이 쭉 불어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북반구, 우리가 사는 북반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나갈 때, 고기압에서 불어나갈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시계 방향. 들어갈 때는 저기압 들어갈 때는 또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요. 반시계. 그는 우리 북반구는 이렇다라고 우리 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이잖아. 그래서 고장난 시계 했던 것 같다. 고장난 시계 아닌가? 고장난 시계. 우리 반 시계 고장났어. 어디 가야 돼? 저반시계를 보러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암기법은 고장난 시계, 저반시계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고기압은 시계, 저기압은 반시계, 고장난 시계, 저반시계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나가는지 어떻게 공기가 불어 들어가는지 이렇게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니까 구름도 만들어지죠.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 우리 항상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고 비 오기 전날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픈 이유도 기압이 낮아져서 할머니의 관절을 누르던 압력이 줄어드니까 관절이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공기가 올라가 버리면 올라간 공기 또 이렇게 이동한다. 저 위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고기압 입장에서는 공기를 다 일로 주면 여기가 또 비어버리겠죠. 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 기류라면 여기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하강 기류가 발달하면은 있던 구름도 사라져버려. 저기는 정말 맑은 날씨가 벌어지게 되는 맑은 날씨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되게 흐린 날씨, 여기는 맑은 날씨가 생겨나게 됩니다. 날씨 맑음, 날씨 흐리거나 비가 눈이 내린다 라고 써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강 기류는 구름까지도 뭐한다? 소멸시킬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기압, 저기압의 특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된 건 쌤이 알기로는 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만 오늘 처음 듣지 않나? 들었었나?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듣죠? 그죠?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고기압에서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면서 바람이 나가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왜냐하면 여기는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를 전향력이라고도 합니다. 전향력 때문에 그러면 더 할 어휘 없이 뭔가 아는 거야 그러겠죠. 전향력 때문에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은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전향력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하게 돼요. 자, 이게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온대 저기압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온대 저기압. 우리 전선도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전선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온대 저기압은 그냥 껌이야, 껌. 엄청 쉽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 쌤이 아까 여기다 그렸던 그림이 이게 온대 저기압 그림이다.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줄게요. 예전에는 쌤이 이걸 다 그렸어. 다 그렸어요. 손으로 막 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느렸죠. 느리고 그림도 좀 피카소 같고 막 그랬어요. 수상적이고 막. 얘는 막 멘붕 빠지고 지금 뭐죠? 아무튼 지금 그림을 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역이 A 지역, 여기 지역이 B 지역, 여기 지역이 C 지역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인 거 보여요? 우리나라 아래 남한이 보이죠? 남한? 우리나라의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L, 로우 기압, 저기압을 L로 표현합니다. 고기압은 하이, H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저기압 중심이 있고요. 자, 저기압 중심에서 뒤에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되고 앞쪽에 이렇게 온난 전선이 동시에 생성된 것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온대 저기압. 온대지방에 생겨난 저기압이야.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이잖아. 온대지방에 생겨난 저기압은 뒤쪽과 앞쪽에 두 개의 전선을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모든 전선들과 모든 공기들은 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체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어디가 앞쪽이야? 이쪽이 앞쪽일 거고 이쪽이 뒤쪽이 되겠네요. 앞뒤가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A 지점, B 지점, C 지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돼요. 자, 포인트는 여기가 한랭전선인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차가운 공기, 찬 공기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도 또 찬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선은요,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여기 장면이야. 여기는 한랭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이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서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즉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시에 그려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한랭과 온난 전선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되면 한랭 전선의 어디 쪽에? 뒤쪽에 저군형의 구름이 형성되면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지역은 현재 어떤 상태다? 춥고 소나기를 맞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자, 그래서 B는 어때? B는 딱 가운데 껴있으니까 따뜻한 공기만 있는 곳이잖아.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천국입니다. 천국이야. 따뜻한 그런 지역이야. C는 어때? C는 자, 온난전선 앞에 있죠. 온난전선이 있는데 앞쪽에 있으니까 온난전선 앞쪽에는 구름이 어떤 구름? 층운형의 구름이 이렇게 생겨나고요.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이 바로 C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통과한 후에 각각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C 먼저 볼까? C는 전선이 통과되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천국이 찾아옵니다. 비 그치고 따뜻해져요.
얘는 떨고 있어. 찬 공기 있으니까. 그죠? 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상승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B는요. 안타깝지만 전선 통과 후에 소나기 비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차가운 공기권에 들어가게 되겠죠. A는 전선 통과할 게 없죠. 이 좁은 지역을 벗어나면 B만 그칩니다. B만 그치고 아직 차가운 공기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쭉 지나가면은 그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옆에서 본 그림이 이겁니다. B는 요 지역에 있는 거고 A는 요 지역, C는 요 지역에 있는 거죠. 방금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온대저기압이야. 그럼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알고 있죠? 한랭전선이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온난전선 이동 속도는 느리죠. 얘가 얘를 따라잡아서 곧 소멸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나는 순간 어느 순간엔 다 소멸이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비가 내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온대저기압에 대한 내용이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바로 풍향입니다. 풍향이 엄청 어려워요. 풍향. 자, 기온에 대한 거, 비에 대한 건 다 알겠어. 근데 풍향이 문제인데, 자, 풍향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진짜 잘 그려야 돼. 저기압을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암기하는 거는 지금 어렵잖아. 그래서 쌤이 암기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건데 온대저기압의 풍향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게 두 개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잖아. 그려놓고 나서 자, 이게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들어가니 나오니 들어가죠.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 아니야. 어느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했죠? 아까? 저 반시계 방향의 그림을 그려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 봐. 이 지역은 여기 중심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반시계를 먼저 그려요. 그래서 이 A 지역은 전부 이 방향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부 같은 방향의 바람 불어. 그래서 얘를 무슨 방향이라냐 이렇게 잘라 보면은 잘 그려야 돼. 잘라 보면은 북서쪽에서 바람 불죠. 북서풍에 바람이 부는 게 A 지역의 바람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그랬어. 북서풍에 바람이 분다. 그래서 A 지역은 북서풍에 바람이 분다. 써있죠? 북서풍. 왜 북서풍이냐면 얘를 중심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은 무슨 풍이 부냐면 남서풍이 불어요. 남서풍.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남서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남서풍의 바람이 부는 걸 그려줘야 돼요. 여기는 또 남동풍의 바람이 부는 남동풍.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잘라보면은 남동쪽에서 바람 불죠? 남동풍이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저기압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바람을 그려줘서 잘라서 얘는 북서풍이었구나. 여기 남서풍이었네. 여기 남동풍이었지.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요거 그려보세요. 요 그림 한번 구석에 그려보세요. 그려봅니다. 요 그림 그려봅니다. 요거 딱 그려가지고 암기법이야. 일종의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대한 암기법이에요. 바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야 돼요. 그림 막 이상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잘 그려서 방향을 잘 찾아줘야 합니다. 이 바람의 방향까지 하면은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이렇게 바람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C라는 지역은 현재 이슬비 내리고 있고 층온형 구름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추워요. 근데 바람도 어떻게 불어요?
남동풍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전선 통과 후에는 천국이 찾아오죠. 근데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 남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거야. 두 번째, B는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전선 통과 후에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추워지면서 막 비도 내리는데 북서풍으로 바람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지.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 풀 때 자신 있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은 온대 저기압도 다 해결이 됐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입니다. 자, 먼저 여름부터 볼게요. 여름부터. 여름. 우리 여름과 겨울은 확실하게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름과 겨울만 거의 나와요. 봄, 가을은 구별이 잘 안 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이 일기도를 딱 줘요. 이 일기도는 어느 계절의 일기도이냐.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장마전선 보여요? 보입니까? 정체전선 보이죠? 이게 첫 번째 힌트야. 정체전선 있네. 초여름이네. 여름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이쪽이 고기압이고요. 이쪽이 저기압인 거 보여요? 고기압 저기압이 안 써있더라도 숫자가 1016 얘는 1000이죠. 1000이죠. 이거 압력이 높다는 거야. 1013이 1기압이었던 거 기억나? 1013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니까 1016이니까 조금 더 높죠? 이거 상대적인 거니까 반대쪽 보니까 저 900대, 1000대니까 이쪽이 더 압력이 낮네요.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야. 무슨 계절풍? 남동 계절풍이 부는 계절. 언제? 여름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힌트가 두 가지야. 이 압력을 가지고 힌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장마전선 있는 거로 여름의 일기도인 걸 찾아내면 됩니다. 기압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남쪽이 고기압이고요. 북쪽이 저기압이죠. 남고북저. 남고북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고북저나 남고북저. 남고북저. 써있어요. 여름철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다. 남고북저. 남쪽 북쪽으로 나눠서 남고북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압 배치가 남고북저예요 라고 표현을 해요. 두 가지만 이제 특징 잘 발견하면 여름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일기도를 딱 주고 나서 이제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여름과 겨울을 딱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뭐가 보이나요? 일단 여기가 고기압인 거 보이죠? 여기가 약간 쟤보다 기압이 낮죠? 1016이면 여기다 비슷하죠? 똑같은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까 저 고기압 되는 거고 이쪽이 저기압 되는 거야. 여기도 저기압이죠? 바람이 뭐 이런 방향,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 배치가 얘는 서고 동저형이라 부릅니다.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이에요. 서고 동저형이라 불러요. 남고 북저면 이번엔 반대로 북고 남저라고 써야 되잖아. 그렇게 안 쓰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힌트가 겨울의 힌트가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박혀있는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선 같은 게 아직 없죠. 전선이 나타나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잘 봐. 이 등압선의 간격이 엄청 넓죠. 여기는.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좁죠.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건 바람의 세기가 훨씬 더 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름에 부는 바람하고 겨울에 부는 바람하고 다르죠. 여름에 약간 무더운 바람이 천천히 분다면은 겨울에는 굉장히 센 바람이 부는 걸 표현할 때 이 등압선 간격이 좁은 걸 가지고 바람이 센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가지고도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간격.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힌트가 있죠. 기압 배치하고 이 등압선의 간격을 가지고 겨울인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A1기도, 얘를 B1기도라고 한다면 A1기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갖고 쭉 1, 2, 3, 4, 5번 보기가 나오는 거야. 한파가 들어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한파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찾아주면 돼. B1기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장마가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마저 정리하면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덥다, 습하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남고 북저형이다. 남동 계절풍 분다. 초여름엔 장마고요. 그다음에 늦여름에는 무더위, 폭염, 열대야, 태풍이 찾아온다. 여름들의 특징이고요. 겨울의 특징은 춥다, 건조하다, 서부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인다. 북서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분다는 얘기고요. 한파나 폭설이 찾아온다는 게 겨울의 1, 2도의 특징입니다. 봄과 가을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특징만 좀 볼게요. 같이 봅시다. 봄, 가을. 일단 기압 배치를 보면은 고기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여기 있죠. 뭐 어떻게 볼 여기도 저기압 있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대신 여기 온대 저기압 살짝 있는 거 보여요.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막 생성됐다 소멸됐다 막 그러는 거거든. 되게 변덕이 심하네 라는 느낌만 받으면 돼요. 변덕이 되게 심하네. 알 수가 없네. 여름이야 겨울이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막 지 마음대로죠? 자, 이건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 막 고기압, 저기압 막 이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측이 힘드네. 그게 이제 봄인지 가을, 봄, 가을철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예측이 힘들다는 게 가을도 봐봐. 고기압,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 뭐 어떻게 이렇게 보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 뿜어져 나가고 있죠? 이런 거 어느 한쪽 방향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다 봄과 가을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만 알면 되냐면 봄철의 특징과 가을의 특징만 알면 돼요. 봄의 특징, 따뜻하고 건조하다. 왜? 양치간 기단의 영향이니까 황사가 찾아오고 꽃샘추위, 봄에도 약간 추울 때 꽃샘추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을은요. 맑은 하늘, 우리 천고마비라고 하잖아.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 또는 하늘이 높게 보인다. 이런 것들 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첫 서리가 내린다. 이건 이제 겨울로 가기 직전이니까 서리가 내리기도 한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되게 변덕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어쨌든 고기압, 저기압 만나면은 전선이 형성될 테니까 비가 왔다가 소나기 내렸다가 이슬이 내렸다가 맑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선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